정부 탈원전 속도전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잘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결정은 저는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듀 프로세스,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절차,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요. 공사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원자력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지 않고 이걸 행정명령으로 그냥 내버렸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입법사항을 뛰어넘는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그 비판을 한 것이고 그게 공화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 위법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원전 건설 관련된 법률에 위배됐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가려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게끔 절차를 다 밟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속사정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다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한국수력원전에서. 이 공기업이에요. 지금 공기업 사장들은 다 전 정부에서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을 공약을 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공사를 막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탈원전 주장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을 해야 이게 스톱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이제 빨리빨리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차간의 속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측면이 있어서.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시공사가 그거를 빨리 하겠다면 공사 발주한 쪽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는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적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사업 진행 상황이 막 원자로도 설치하고 이래서 정말 안전 관련되어 있는 법규나 이런 걸 적용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게 큰 문제랄 거라고 봐요. 갑자기 중단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기초공사만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은 공사를 스톱시킨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다는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없어요. 안전하고는 관계없지. 상 차리기 전에 빨리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을 아직 안 차렸어요. 아직 음식은 안 들어오고 상만 빨리 갖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상 물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는 요 얘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 안 하는데 제가 그거 갖고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빨리빨리 저 중요한 문제 얘기하려고.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잖아요. 에너지는 우리 경제의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복잡한 산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야말로. 지금 원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탈핵, 탈원전 운동 했던 분들의 인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 없이 지금 완전 군사작전 하듯이 이거를 탈원전 하니까 그거로 인한 어떤 역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보고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큰 국제적 망신을 당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때문에 1,300명이 죽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고 사실 아니거든요. 일본이 바로 반박했잖아. 그거는 뭐냐면 조의금 낼 사람들 명단 받은 건데 그거는 청와대 참모들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우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저는 이제 좀 다른 면에서 보는 게 지금 취소를 한 건 아니에요. 신고리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맡겼죠. 이게 이른바 공론 절차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전문가들에게 맡겨왔는데 사실 많이 지적이 됐지만 핵 전문가는 다 이제 무슨 원자 핵공학과 출신들에다가 실제 하는 일도 이 핵발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만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으니 이 문제를 일정한 배심원단을 모집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참조해서 정부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 민의를 반영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그 시민 배심원단 언론에는 이게 좀 논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최종적인 순간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틀렸어요. 시민 배심원단이 먼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 하에서 내려져야 될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에 후쿠시마 쓰나미나 경주 지진 때문에 막연한 공포가 있거든요. 또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갖고 있는 투명하지 못함, 또 비리 이런 거에 대한 또 이게 그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원전 문제를 여론에 맡겨놓으면 다 탈원전하자고 그럽니다. 원전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건지 또 원전이 없이 우리가 과연 그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현재 30% 좀 넘는 수준의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도 좋을 거냐? 또는 이 핵발전으로 생기는 전기 에너지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가 건설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쭉 추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그런 공론화 과정 없이 소위 전문가들하고 정부의 의사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돌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냉각기도 있어야 돼서 저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끼리 충분한 토론을 하고 정당들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세 차원이 있어요. 지금 이 원자력 문제는. 첫째는 이게 원자력이 안전한가? 네네. 가장 큰 문제죠. 우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환경 이슈가 이 기후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사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원자력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방사능 이 문제, 안전 문제 이거에 대한 건데 이것도 지금 그 공포감이 과잉 조성된 측면이 그렇게 있어요. 보시는 거예요? 네, 그 과장된 위험에 우리가 얹어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3번의 그 원자력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스리마일이 제일 먼저 있었고 체르노빌이 있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가 있었잖아요. 스리마일은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로 인한. 그다음에 체르노빌은 이게 실험하다가 터져갖고 엄청난 인명 피해. 이게 가장 이게 그 탈원전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체르노빌 그 원자력은 경락고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터진 게 막아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체르노빌 이후로 원전도 기술 혁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중, 3중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정도까지 이 원전이 기술 혁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야, 저 원전 갑자기 팍 터지지 않느냐. 맞아요. 이런 우려는 저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도 지진이 9.0인데 거기에 가까운 데에서 오나가와라고 있어요. 오나가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 쓰나미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왜 막았느냐면 방파제를 15m까지 올렸어요. 그 방파제가 막아줘서 쓰나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쓰나미가 닥쳐갖고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그런 그 발전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 문제가 완벽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여갈 수 있어요. 근데 안전성 문제는 저도 뭐 과장된 면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대형 원전 핵발전소 사고는 원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원인으로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확률상 볼 때 핵발전소가 많은 데일수록 사고 날 확률도 높아요. 집적도를 보면 한국이 지금 프랑스하고 2개가 제일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한 공포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보이지 않는 위협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적지만 한번 일어났다 하면 그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운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위험 인식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많이 좌우되는 거라서 단순히 이걸 공포감으로 어느 쪽이 옳다, 그렇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참 저도 어렵잖아. 뭐 그건 맞다고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방식의 차이예요. 인지방식의 차이고 저는 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어떤 점진적으로 다른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원자력을 줄여가야 된다. 오케이. 저도 핵발전소를 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에너지 쪽으로 가는 과도 계획을 사용하는 문제. 이거는 저는 핵발전에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이런 시각에는 또 동의하는 면이 있다고. 그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탈원전한 나라가 다 특수성이 있어요. 독일은 70년대 환경운동, 녹색당이 그 반핵운동 그 연장선상에서 체르노빌 이후에 지금 이제 탈원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준비와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수력 발전이 55%가 될 정도로 지형이 좋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다음에 덴마크는 북해 풍력도 잘 될 수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나라예요. 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질러놨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그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 또 다시 가동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78%가 원전이거든요. 네네. 영국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망이 없어서 네. 완전한 대체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제일 깨끗한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효율적인 에너지.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이 30%고 그리고 석탄이 40%고 그리고 LNG가 20%고 뭐 이렇게 석유가 5%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금 중동을 통해서 네네. 가져오는 거잖아요. 작업자족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동에 예를 들어서 해협에 거기가 한 3, 4개월 막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할 때 우리가 원자력을 빼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올라오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원자력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 나라나 이 문제를 안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 작업 자족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독일 경우에도 에너지를 다 작업하지는 못하고 지금 전기 에너지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신재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에다가는 굉장히 엄격한 그 에너지 사용 효율 기준을 적용을 해서 90년대 이거 처음 할 때 기업들이 불만 소리를 엄청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고 제조업이. 근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제품, 그다음에 연비가 매우 좋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주 덜 해로운 내연기관 이런 쪽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독일 경우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에너지 안보라는 이유로 해서 그러면 달리 대책이 없고 뭐 우라늄 수입 안 하나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우라늄 대신 이제 수입하잖아요. 2년 이상 쓰니까 그렇게 그래도 뭐 몇 달 마찬가지죠, 동안 뭐. 이 그 해상이 봉쇄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완벽하게 경우에 에너지 안보를 하는 방법은 없다. 근데 비용적인 문제를 좀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좀 대중적인 생각이 좀 바뀔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각 나라의 특수성을 봐야 된다 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네네네. 독일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게 아니고 왜 독일이 하는데 프랑스는 안 하고 영국은 안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의 특수성이 있어요. 독일은 그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탈원전에 대한 이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난 10년간 주택 전기 가격이 78% 올랐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 지금 주택 전기료의 3.8배입니다. 독일이. 그리고 산업 전기료는 2배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게 원전을 대체하면은 뭐 다른 걸로 다 할 수 있다? 그거 안 됩니다. 더구나 내가 엊그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원자력 전문가하고 통화를 통화하셨어요?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원자력 회의에 가 있어요. 네. 그 원자력 회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은 이제 원전 수출 안 하네. 이러는 거예요. 더구나 더 이 황당한 얘기는 여당 의원이 지금 그 영국에 우리 그 원전 그 수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이 위배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전 수출 중지하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원전 시장이라는 게 몇몇 나라가 탈원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엄청난 100조 이상의 시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내기 수출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치를 확보한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보다도 원전 건설하면 한 2배 빨리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굉장히 우리 지금 원전의 95%를 작업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고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그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 교수님, 네. 탈원전은 급진적으로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미 가동 중인 급진적으로 한다고 아니요. 정책 결정을 지금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핵발전소를 스톱시키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탈원전을 한다는 거는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은 차차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가동하다가 하나씩 고리 1호기를 폐로한 것처럼 순차적으로 하니까 지금 막 지어놓은 원전들은 앞으로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수명이 아니라 면허 갱신 기간이에요. 그거는 기관에서 전부 평가를 해서 네네네. 더 쓸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고 대부분의 원전을 계속 씁니다. 네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고리 1호기 없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원전은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러운 게 어느 날 갑자기 수소에너지가 나와갖고 이제는 뭐 환경 피해도 하나도 없이 값싸게 한다 이러면 모를까. 지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가동 중인 원전, 이미 지어놓은 원전은 이제 가는 거예요. 계속 지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여러 해 뒤에 가동에 들어갈 걸로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 건설을 일단 잠정 중단시킨 거고요.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 더 제가 보태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전기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원전을 계속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 더 제가 보태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전기를 누가 어떻게 쓰고 있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원전을 계속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돼요. 그때도 저희가 뭐 그 얘기해서 우리가 핵발전에서 나오는 전기의 대부분을 기업들이 쓰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얼마나 낭비적으로 이 값을 싸게 해주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3분의 2 값이잖아요. 지금 산업용 전기가. 심야 전기 할인해줘가지고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단가가 떨어져요. 평균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업들에게 전기 요금을 너무 저렴하게 해줌으로써 사실상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산업을
매겨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 논의할 때 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려는데 동의하지만요. 실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가? 원전을 안 지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굳이 안 지을 수 있도록 소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까지도 수요 관리도 같이 하면서 하자는 거죠. 수요 관리도 해야 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름이 많아서 공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 그렇게 늘리려면 엄청난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지를 잘 못 구하거든요. 풍력 우리나라가 저 북유럽하고 비교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다 바이오매스로 가는 거거든. 그 쓰레기 태워갖고 하는 것은 오염 물질이에요. 혐오 시설들이거든. 사는 사람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그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뭐 딴지 거는 건 아닌데. 딴지 가세요, 괜찮아. 그 핵발전 전문가들은 뭐 55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폐로 산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고리 1호기 폐로 하는데 폐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제 테스트베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실험실로.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한수원에서 주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핵발전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 주장도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될 통계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자력 쪽의 전문가들은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고 중소형 원자력 발전소들을 지어서 훨씬 더 안전한 그런 걸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요. 이러다 탈랄라. 새 정부 탈원전 속도전입니다. 저는 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잘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만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결정은 저는 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듀 프로세스,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절차,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요. 공사 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원자력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러지 않고 이걸 행정명령으로 그냥 내버렸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입법사항을 뛰어넘는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그 비판을 한 것이고 그게 공화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 위법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원전 건설 관련된 법률에 위배됐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가려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게끔 절차를 다 밟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 속사정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다 한수원